아유, 로얄 코펜하겐 좀 모아보려고 했더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젠장. 퍼스트는 뭐고, 세컨드는 뭐야? 오버글레이즈, 언더글레이즈는 또 뭐고? 덴마크산, 태국산이 다르다고요? 아유, 뭔가 좀 쉽게 정리 좀 해줘봐요, 아유, 정말. 자, 여기 앉아봐, 삐삐. 로얄 코펜하겐 그릇에 대해 알아보자. 로얄 코펜하겐 그릇은 순백의 자기 위에 짙은 코발트 블루색으로 심플한 무늬를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특징이란다. 여기 왕가 보이지? 로얄 코펜하겐은 왕시대 후원으로 설립되었다는 의미이고, 덴마크 수도가 어디지, 삐삐? 코펜하겐. 그래, 맞았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란 이름을 넣어서 만든 덴마크 대표 도자기란다. 이 출렁출렁거리는 세 줄의 선은 지도를 보면 참고가 돼. 덴마크는 삐삐 너 자니? 아이고, 눈이 가려워서 비빈 거예요. 아무튼 덴마크는 2개의 섬과 3개의 해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3개의 해협을 3줄의 물결, 즉 삼선 물결로 손으로 직접 그려 넣은 거야. 바닷물이 출렁거리니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게. 재밌네요. 선생님 배도 출렁출렁. 자, 그럼 그릇을 뒤집어서 백마크를 볼까? 로얄 코펜하겐은 뒷면의 백마크에 그 그릇의 정보를 섬세하게 다 적어 놓았어. 왕가는 항상 녹색 스탬프, 로얄 코펜하겐이란 문구, 제작 공가는 덴마크, 삼선 물결 표시, 작가 사인, 그림을 그린 페인터의 사인이란다. 색상 번호, 그릇의 고유 번호, 제작 연도, 제품 등급, 퍼스트, 세컨드 등 뒷면 백마크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코펜 도자기 설명에 퍼스트다, 세컨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지?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퍼스트, 세컨드가 뭐예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연로가 좋더라, 이런 거예요? 봐봐, 삐삐. 이 삼선 물결 표시에는 등급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어. 이 세 줄의 물결 라인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퍼스트. 이렇게 한 줄 스크래치가 쭉 그어 있는 것은 세컨드. 스크래치가 2줄이면 서드 그레이드라고 해. 하지만 말이야, 세컨드라고 해서 모두가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정말 왜 세컨드는 내려갔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단다. 몰라, 알 수가 없어. 보통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세컨드 가격은 퍼스트의 가격보다 대략 20% 정도 저렴하다고 해. 그리고 이 아래 그릇의 고유 번호를 검색하면 국내, 해외에서 이 그릇을 찾을 수 있단다. 로얄 코펜하겐 백마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로 올드 제품 넘버가 붓글씨로 써 있고 덴마크 표기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신넘버가 스탬프로 찍혀 있고 덴마크 표기가 있는 것. 이것은 올드 번호와 태국산 OEM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사용했던 거라고 해. 버건디는 작가 사인이 버건디색이라는 거. 특이하지? 세 번째로는 신넘버가 스탬프로 찍혀 있는 태국산. 태국산인데 이렇게 태국산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태국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 태국산도 물론 핸드 페인팅이야. 로얄 코펜하겐이 2004년에 태국으로 이전해서 요즘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태국산이라고 해. 예외로 플로라 다니카와 한정 판매 버건디는 덴마크 생산이라 들었어. 어마, 우리 닐슨 씨 목의 목도리도 버건디 색깔인데 반갑네요. 자, 이제 로얄 코펜하겐 제품 라인에 대해 알려줄게. 로얄 코펜하겐의 블루 플루티드. 여기서 플루티드는 조개 껍질 무늬처럼 세로로 홈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릇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세로로 홈이 쭉쭉 나 있단다. 플레인은 말 그대로 심플해.
가장자리가 평평하고 일자라서 실사용에 적합하고 다른 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야. 플레인과 반대되는 것은 레이스 시리즈인데, 레이스는 알다시피 그 가는 실을 꼬아서 패턴을 형성한 구멍이 많은 섬세한 천이잖아. 이렇게 그릇 가장자리에 레이스 같은 문양을 추가한 거야. 레이스 잘 알아요. 제가 친한 분이 인형 작가인데 앤틱 레이스가 천지빛깔이더라고요. 플레이스는 가장자리가 올록볼록하고 그 안에 동그란 구멍이 한 줄로 쭉 뚫려 있어. 또 더블 레이스는 구멍이 두 줄로 뚫려 있고. 이 둘은 뾰족한 피컷 모양도 있는데 부딪히면 깨지기 쉽고 가격도 높아서 나는 소장용으로 장식장에 보관하는 편이야. 하프레이스는 플레이스처럼 올록볼록 레이스 문양은 있지만 구멍은 뚫려 있지 않아서 플레이스보다 저렴하고 실용적이야. 심플한 플레인보다는 레이스가 있으니 더 우아해 보이고 말이야. 프린세스 시리즈는 레이스 패턴을 가장자리에만 장식해서 무늬가 간소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 그만큼 수작업이 줄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라인이야. 메가 시리즈는 메가라는 단어 뜻처럼 블루 플레인의 작은 무늬를 과감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크게 키워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인이야. 엘레먼츠 시리즈는 오리지널 패턴과 블루티드 무늬, 가장자리 레이스 디테일, 전설적인 플로라 다니카의 톱니 모양 엣지까지 섞어서 변형한 믹스 앤 매치한 시리즈란다. 스타 플루티드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가문비 나무 패턴 위에 사랑스러운 모티브들이 장식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동화적인 느낌이 들지. 자, 마지막으로 플로라 다니카는 사전상 의미로 플로라는 식물도감, 다니카는 덴마크, 즉 덴마크의 식물도감이란 의미인 거야. 플로라 다니카는 로얄 코펜하겐이 1790년 처음 덴마크의 왕실에서 러시아 여제를 위한 선물로 만들어냈던 최고가 라인이야. 덴마크 식물도감에 수록된 2,500여 종의 꽃과 양치류, 세밀화를 수천 번의 붓질로 자기에 옮겨 담았고 정교하게 그린 식물 페인팅과 화려한 금박 장식이 특징이기도 해.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알려줄까? 저보다 더 특이한 게 있어요. 플로라 다니카 백마크를 보면 두 개의 이니셜이 써 있단다. 하나는 금장을 도금한 사람의 사인, 다른 하나는 그림을 그린 작가의 사인. 이렇게 두 개의 이니셜이 써 있다는 사실 재밌지 않니? 하하하 재밌어요. 이제 언더글레이즈 기법과 오버글레이즈 기법에 대해 알려줄게. 언더글레이즈 기법은 초벌구이를 마친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 재벌구이를 하는 거야. 단어의 의미대로 유약 아래에 그림이 있다는 뜻이야. 대체적으로 수채화처럼 맑고 약간 번진 느낌이 나는 대중적인 시리즈인 블루 플루티드, 블루 플라워 등의 테이블웨어, 안데르센 동화를 모티브한 동물, 인물 등의 인형 등이 이런 기법이란다. 반대로 오버글레이즈 기법은 유약을 발라 구워낸 매끈한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생생한 색채를 나타낼 수 있어. 즉 유약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야. 플로라 다니카 버건디, 이건 플로라 다니카의 오버글레이즈 피겨린 등이 여기에 속하지. 그리고 로얄 코펜하겐, 악마 티팟, 악마 커피잔 등등 악마라고 불리우는 얼굴이 붙어있는 제품이 있어. 악마같이 무섭게 생겨서 생긴 별명인데 사실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해. 선생도 처음에 악마라고 해서 눈도 안 마주쳤지 뭐니? 수호신이라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게 보이고 오히려 정답게 보여 이상하게. 선생님도 어제까지 무섭게 생겼었는데 오늘부터는 안 무섭더라고요. 이제 색상별로 한번 보여줄게.
블루, 그린, 버건디. 이건 루비레드라고도 해. 화이트. 그리고 이건 금장인데 문양이 참 예쁘지? 자, 이제 덴마크 대표 도자기 로얄 코펜하겐에 대해 좀 알겠지? 모른다고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아는 걸로 할래요. 빠진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알려줄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로얄 코펜하겐을 보면 본래의 전통과 특징을 현대의 흐름에 발맞춰 현명하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 역사 속의 도자기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지만 여러 이유로 그 전통이 제대로 이어져 나가지 못해 많이 안타깝지. 지금이라도 제작 기술이 뛰어난 명인과 기업들을 후원하고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자기 브랜드를 소유한 나라가 되었으면 바란단다. 오랜 시간 들어줘서 정말 수고 많았다, 삐삐. 정말 수고가 겁나 많았어요, 우리 삐삐. 선생님 역과 삐삐 목소리를 맡은 인형의 꿈이었습니다. 미소님하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함께 작업했어요. 삐삐가 한마디 더 하고 싶다네요. 삐삐? 여러분, 구독 마구마구 널리 퍼뜨려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 빠이빠이.